안녕하세요. 크립토 댕도사입니다. 최근 미국에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대통령 선거가 진행됐고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는데 이게 미국만의 이슈일 수는 없어요. 왜냐면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강한 나라이자 세계 경제를 쥐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고민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어요. 당연히 정답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미래를 조금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트럼프와 비트코인의 이야기를 거의 종결내다시피 할 거라 영상이 길어질 수 있어요. 하나의 영상에 최대한 많은 내용을 담아볼게요. 고정 댓글에 댕도사와 파트너십을 진행하는 해외 거래소 링크가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 부탁드릴게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은 화자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데요. 그래도 이야기 안 하는 것보다는 같이 고민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 준비했으니까 제가 하는 모든 말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코인에 관심 있는 개미 투자자 한 명의 의견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해요. 자, 일단 알다시피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60번째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됐어요. 대통령 당선이 되기 위해서 공약을 내걸었겠죠. 이 중에서 크립토 투자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 공약들을 먼저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화면에 있는 글들이 공약 내용이고 첫 번째는 취임 첫날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의 해임이에요. 게리 겐슬러는 코인 투자자에게 악당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투자자 보호라는 명목하에 암호화폐를 저격하고 성장하지 못하게 하기도 했고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암호화폐는 증권이다. 새로운 암호화폐 규제안은 필요 없고 이미 충분히 옛날에 만들어진 규제안으로도 충분하다는 말을 하며 암호화폐의 성장을 막고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들의 ETF 신청도 계속 거절한 인물이에요. 근데 게리 겐슬러는 사실 친암호화폐적인 사람이었어요. 2018년에 MIT에서 강의를 할 때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라고 했었는데 2021년 4월에 SEC 위원장이 되고 나서 사람이 180도 돌변했어요. 왜냐면 자기를 SEC 위원장이 되게 해준 미국 민주당을 위해서예요. 2021년 1월에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3달 후에 게리 겐슬러가 SEC 위원장이 됐거든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게리 겐슬러는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미국 민주당의 칼이 되기로 마음먹었고 조 바이든과 미국 민주당을 위해 암호화폐를 향해 칼춤을 췄다고 보고 있어요. SEC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이죠. 해당 기관은 권력의 균형을 위해서 정치와 연결이 되면 안 되는데 게리 겐슬러는 자신의 동아줄을 위해 춤을 추는 꼭두각시 행동을 했어요. 그로 인해 현재 게리 겐슬러는 엄청난 소송들과 트럼프의 압박으로 인해 SEC 위원장직을 내려놓고 있고 최근 게리 겐슬러는 이런 말을 했어요. SEC 동료들과 함께 일하며 우리 국민과 자본시장을 위해 일한 건 큰 영광이었다. 원래 게리 겐슬러의 임기가 2026년 6월까지인데 이런 말 하는 걸 보면 조만간 자신이 해임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죠. 그러니 우리는 게리 겐슬러에게 저격당했던 암호화폐들을 주목해야 해요. 해당 코인들 이름 불러드릴게요.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에이다, 폴리곤, 파일코인, 샌드박스, 엑시 인피니티, BNB, 바이낸스 코인, 디센트럴랜드, 알고랜드, 코스모스, 칠리즈, 플로우, 디피니티, 니어 프로토콜 등등이 있는데 최근 게리 겐슬러 해임 관련 이슈로 여기 있는 코인들이 조금 오른 것 같아요. 게리 겐슬러 해임 때문에 리플이 오른다는 건 많은 다수가 알고 있지만 그 외의 코인들은 그냥 불장이 와서 해당 코인들이 올랐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디테일하게 분석하면 게리 겐슬러 해임 때문에 오른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만약 비트코인의 가격이 방어가 되고 상승이 온다면 이 중에서 이미 많이 오른 코인들 말고 특히 가격 눌림이 심했던 니어 프로토콜, 디피니티, 칠리즈, 엑시 인피니티, 디센트럴랜드, 샌드박스, 코스모스, 알고랜드, 플로우, 파일코인 정도를 주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게리 겐슬러가 해임되고 나면 테마주 같은 느낌으로 묶여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 공약을 이야기할게요. 첫 번째 공약을 너무 길게 이야기했는데 앞으로는 최대한 간결하게 이야기할 테니 오늘 그냥 확실하게 트럼프의 암호화폐 공약을 종결낼게요. 그러니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약은 미국의 국가 전략 준비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비축한다는 내용의 공약인데요. 이거는 아주 쉽게 설명 가능해요. 미국이 비트코인을 산다, 존버한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미국이 앞으로 비트코인의 안정성과 가치를
인정한다는 느낌으로 이해하셔야 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안정성과 가치를 인정했는데 그 어떤 나라가 여기에 토를 달 수 있을까요? 이 공약 덕분에 앞으로 비트코인은 더욱 글로벌화 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겠죠. 세 번째 공약은 미국을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수도로 건설한다는 공약이에요. 바이든 정부 때는 암호화폐를 배척하고 성장을 방해했는데 트럼프는 이와 반대되는 행보를 거르려 하고 있어요. 이 공약의 중요한 점은 미국이 친암호화폐 국가가 된다는 점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디테일하게 파고들면 앞으로 미국에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사용할 수단이 많아진다는 내용을 중요하게 여겨야 해요. 암호화폐의 실사용화야말로 암호화폐가 비주류에서 주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백날 첫날 암호화폐가 뛰어나다 좋다 말을 해도 결국 실생활에서 쓰일 수 없으면 그건 결국 기술일 뿐 혁신이 될 수는 없어요. 이제 이 공약으로 인해서 미국에서도 실제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사용할 수단이 많아진다면 암호화폐는 기존의 낡은 시스템을 대체할 좋은 수단이 될 수 있고, 이 공약과 같이 설명하면 좋은 것이 솔라나와 페이파이예요. 페이파이는 블록체인 및 스마트 계약 기술을 기반으로 결제 기능과 금융 서비스를 결합한 혁신적인 응용 모델을 의미해요. 쉽게 이야기하면 결제와 금융을 섞는 거고,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개인 간의 온라인 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는 웹2 시대예요. 앞으로 블록체인 기술과 그 외의 혁신들로 인해 만들어질 미래 시대는 웹3 시대이고요. 페이파이는 웹2와 웹3를 이어줄 것이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코인은 솔라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솔라나가 미국인들의 실생활에서 쓰이게 되면 지금보다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고 다른 블록체인들에게도 좋은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페이파이를 자세하게 다루고 싶긴 한데 영상 길이를 위해서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공약으로 넘어갈게요. 네 번째 공약은 미국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매도하지 않겠다는 공약이고, 이건 짧게 설명 가능해요. 마운트곡스의 비트코인 변제 이슈를 코인 투자자분들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비트코인의 매도 압력이 심화되면서 가격적으로 하락세를 보여줬죠. 대량의 비트코인이 시장에 던져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비트코인은 총 2100만 개만 공급될 수 있는데 현재 미국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만 해도 20만 개예요. 전 세계에서 8번째로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한 주체가 바로 미국 정부이고, 미국이 비트코인을 매도하지 않겠다는 것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해소시켜줄 수 있겠죠. 참고로 미국이라는 나라와 미국의 기업들이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한 주체예요. 미국은 암호화폐 시대가 오면 또 한 번 강대국이 될 수 있죠. 다섯 번째 공약은 비트코인에 대한 자본이득세 폐지 공약이고, 자본이득세는 개인이나 기업이 투자 자산을 매각할 때 자산 가격 상승분에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자본이득세를 폐지하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개인과 기업의 접근성이 높아질 것이고, 미국 내에서 비트코인 사용과 보유량 증가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여섯 번째 공약은 비트코인 체결업 지원인데요. 이건 세 번째 공약과 조금 겹치기도 하고 깊게 이야기할 건 없을 것 같으니까 빠르게 넘어갈게요. 일곱 번째는 암호화폐 규제 완화 공약이고 아주 중요한 공약이에요. 미국은 자본주의 그 자체이고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를 풍기는 나라지만 바이든 정권에는 암호화폐 관련해서 아주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나라였어요. 암호화폐가 자국 내에서 성장하지 못하게 자꾸 막고 SEC에서 태클을 걸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고 제대로 된 규제안을 주며 미국 내에서 암호화폐를 포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공약이에요. 이 공약이 실현되고 정말 규제 완화가 시작되면 비트코인 말고도 다른 암호화폐들도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개인 투자자에게 더욱 중요한 공약 같아요. 여덟 번째는 대통령 소속 암호화폐 자문위원회 출범 공약이에요. 이거는 다른 공약들과 결과값이 겹치는 공약이기에 빠르게 넘어갈게요. 아홉 번째는 개인의 암호화폐 셀프 커스터디 권리 보호인데요. 조금 어려워 보이는 말이지만 풀어서 설명하면 굉장히 쉬운 내용이에요. 개인이 암호화폐를 스스로 자체 보관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해주겠다는 공약이고, 더 나아가서 암호화폐가 가진 탈중앙성을 존중해주는 공약이죠. 열 번째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발행 금지인데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CBDC라고 부르고, CBDC는 암호화폐의 정신을 해칠 수 있는 개념을 가진 화폐예요. 암호화폐는 중앙 집중화를 반대하며 만들어진 기술인데 CBDC는 중앙 집중화를 위한 기술이죠. CBDC가 만들어지고 중앙 정부에서 이를 통제하고 관리하며 강한 규제 안에 넣게 된다면 암호화폐 기술은 도태될 수 있고 탈중앙화 정신이 담기지 않은 기형적인 암호화폐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CBDC는 반대하는 입장이라 이 공약이 꽤나 마음에 들어요. 11번째는 실크로드라는 비공개 사이트 설립자를 감형해준다는 공약인데 굳이 길게 설명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고,
암호화폐 사용자와 관련된 법적인 절차들, 예를 들면 형사소송 같은 것이 바뀔 수 있다고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트럼프의 공약들 중에서 암호화폐와 관련된 공약들을 세세하게 이야기해봤는데요. 이 정도면 정말 암호화폐 친화적인 정권이 새로 생긴다고 볼 수 있어요. 미국인들은 아닐지라도 미국이라는 나라는 원래 암호화폐에 대해서 매우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던 나라예요. 물론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고 해도 전 세계에서 암호화폐 업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나라라는 거에는 모두가 동의할 거예요. 이랬던 나라가 이제 친암호화폐로 바뀐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대할 수밖에 없죠. 저도 당연히 기대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미국 내에서 암호화폐 규제가 완화되고 개인들이 암호화폐를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완전한 주류까지는 아니어도 좋으니 비주류 이미지를 벗어나고 기존 수단들과 비교했을 때 경쟁력 있는 기술이 되는지를 중점적으로 체크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암호화폐가 비주류지만 유망한 기술이라는 타이틀을 계속 들고 가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대중들과 웹2 대기업들은 이제 더 안 기다려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웹2 기업들은요, 메타, 구글 이런 거대 기업들이고, 이 기업들은 이미 자신들의 세상인 웹2와 미래의 세상인 웹3를 이어주고 있어요. 저는 암호화폐 업계가 새로운 시장에서의 파이를 최대한 많이 분산적으로 가져가는 게 장기적으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암호화폐의 정신은 탈중앙화 정신인데, 이걸 독점하는 기업들이 생긴다면 암호화폐의 기본 정신부터 해치는 것이기 때문이죠. 개인적인 이야기가 조금 길어졌는데요. 다시 원래 주제로 돌아갈게요. 미국은 강한 규제로 자국 내에서의 성장을 막았고 전체적으로 암호화폐 업계를 견제했었어요. 이제는 이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해임되고 나면 친암호화폐 성향을 지닌 사람이 새로운 SEC 위원장이 될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만약 이렇게 된다면 암호화폐에 대한 SEC의 접근 방식이 새롭게 바뀔 것이고, 새로운 규제안으로 암호화폐를 심사할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키워드 몇 개 이야기 드리고 영상 마무리할게요. 먼저 첫 번째는 레이어 1 코인이고, 앞으로 있을 규제에서 중심이 될 메타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레이어 1 코인들은 ETF 신청을 하고, 미국 태생 코인들은 미국에서 지지를 받고, 미국 정부의 규제안에 맞게 설계된 암호화폐들은 엄청난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다양한 레이어 1 코인들의 ETF가 진행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올드예요. 올드 코인은 미국 정부가 새로운 규제안을 냈을 때 통과될 확률이 높아요. 예를 들면 신생 디파이 코인들보다는 올드한 디파이 코인들이 여태 쌓은 데이터가 많기에 초반에는 올드한 디파이 코인들이 더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꽤 있다고 보고 있어요. 올드하고 RWA도 섞인 신세틱스, 이런 코인이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미국의 블록체인이에요. 코인베이스의 베이스 체인, 그리고 솔라나가 대표적이죠. 그리고 이런 체인들에 있는데 RWA라든지 AI, 밈, X, 레이어 1, LRT 같은 메타에 잘 맞는 코인들이 더욱 수혜를 받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댕도사의 영상은 매수 매도의 조언이 아닌 참고용 영상일 뿐입니다. 국내에 없는 코인들을 구매하고 싶으시다면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혜택이 있는 레퍼럴 링크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댕도사의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